안경환의 직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Factfulness입니다. 말하자면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흔히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나빠진다는 등, 청년 실업이 있다는 등, 헬조선이라는 등, 이런 얘기들이 흔히 막 이렇게 세상을 떠돌아 다니고요. 또 요즘에 이제 SNS가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 좋은 얘기, 미담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회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쁜 기사들이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죠. 예를 들면 지구촌의 어느 곳에 화산이 터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 다음에 예전처럼 IT 같은데 지진이 났다. 네팔에 지진이 났다. 이런 소식을 듣다 보면 왜 이렇게 지진이 아니면 지구촌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고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고, 예전에 지진도 없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뭔가 지구가 영향을 받아서 지구가 아파요. 그래서 홍수가 많이 나고 또 가뭄이 있고 지진이 더 많이 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이 말세다, 지구가 망하고 있다, 지구가 아파요, 질이 더 많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흔히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지진이 나면 갑자기 우리가 지금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막 호들갑을 떨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그 인식 속에는 상당한 착각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긍정적인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고요, 부정적인 얘기는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거티브 이펙트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SNS나 언론지상에서는 이런 네거티브한 이야기가 훨씬 많이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언론 기사를 보시면 부정적 기사보다는 긍정적 기사가 훨씬 적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요,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보다 이 세상이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어찌 보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는 이제 10가지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속사정을 잘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촌이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웨덴의 건강보건을 하는 의사예요. 저는 참 스웨덴 작가가 쓴 책을 언제 읽어봤는지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스웨덴의 의사였고, 그 다음에 그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썼습니다. 이 의사는 지금 2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 아들과 며느리가 이 의사의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또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은 이 의사의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이 보건 담당 의사의 평생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책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 사람의 일정 기간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식을 가지고 정리하기 마련인데, 이 책은 이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스페인 출신의 보건 의가 평생에 걸쳐서 연구한 내용을 이 책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책에는 아주 중요한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표에 의하면 지구촌에 하는 200여 개의 나라들을 이렇게 인구 규모와 그 다음에 경제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특히 이제 횡축에는 소득 구분으로 대략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국가로
이제 구분하고 있고요. 그럼 뭐 1단계는 우리가 아는 그 뭐 에티오피아나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섞여 있고, 2단계는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고, 3단계는 중국, 태국, 멕시코 이런 사람들이 있고, 4단계는 이제 선진국을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당연히 한국도 이 4단계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또 이 종축에는 뭐가 있냐면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기대 수명이죠. 기대 수명은 이제 그 기대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유아 사망률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은 나라들은 이제 아래쪽에 있게 마련인데, 주로 이제 그 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유아 사망률도 낮죠. 근데 이제 소득이 높지만 유아 사망률이 높은 국가도 사실 있습니다. 3단계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서 기대 수명이 65세가 안 되는 나라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우리가 그 세상을 오해하는 이유라는 것이 팩트에 기반하지 않게 얘기를 한다.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저자는 많은 그 세미나를 이제 강연을 전 세계를 돌면서 했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답니다. 이 저자가 질문을 던진 내용들을 보면 주로 우리 지구촌에 예를 들면 여성들이 교육을 뭐 초등학교를 몇 %나 받는 거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국가들이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정답은 이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아시아 이쪽에 못 사는 아메리카의 이 저소득 국가에서도 지금은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남성들의 평균 교육 기간은 10년이라고 본다면 여성들은 9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90%까지도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잘 팩트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이 지구촌이 잘 살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저자가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이제 아시아나 이쪽에 많은 국가들이 아주 빈곤 국가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언론상에서 보면 아프리카의 그 어린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당장 죽어가고, 뭐 방글라데시는 늘 홍수가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실제로는 그 많은 국가들이 1단계를 벗어나서 2단계, 3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인구가 많은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3단계에 있고요. 선진국 바로 밑에 있는 3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2단계여서 2단계를 나타내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타내는 증거가 뭐냐면 집에 칫솔이 있다는 거예요. 칫솔이 있는데 1단계 국가는 칫솔을 여러 명이 공동 같이 쓰고, 2단계 국가에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1단계에서는 칫솔이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이나 뭐 다른 걸 쓰던 걸 이용을 하고, 2단계에서는 칫솔이 하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3단계에 가면 개인용 칫솔이 다 있습니다. 근데 4단계에 가면 이제 개인용 칫솔을 넘어서서 이제 전동 칫솔 뭐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인도와 중국 같이 거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미 2단계, 3단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애들 70억 인구 중에서 벌써 4, 50억 가까이는 이제 기초적인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사는 단계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지구촌이 이제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인식을 좀 바꿔주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자가 청중들한테 질문했을 때 가장 답변을 못하는 나라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오래전에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이제 답변을 잘 못하고, 특이하게도 한국인들은 답변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한국은 1단계에서부터 2단계까지 지금 5, 60년 사이에 이 과정을 거쳤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구촌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 2단계, 3단계로 오른 것처럼 우리가 한국인이 그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1단계, 2단계를 잘 모른다는 거죠. 미리 이제 벌써 3단계, 4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은 단기간에 이렇게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이 많고, 그래서 답변율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책을 보고 느낀 건 또 뭐냐면, 우리는, 이 언론지상이나 아니면 SNS상에서 보이는 어떤 기사들, 이런 것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팩트에 기반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저자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actfulness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 본능,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사가 훨씬 재밌기 때문에 부정적 기사가 훨씬 많이 퍼진다.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그 부정 본능을 좀 없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은 직선 본능.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직선적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급격하게 성장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꺾어지는 것들이 있고 다시 꺾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직선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공포 본능, 아까 앞에서 말한 뭐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과거에도 있었는데 50년 전에 1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촌이 소식이 금방금방 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재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포 본능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화 본능. 저도 이거 일반화 본능 아주 싫어합니다. 뭐 한국 사람은 이런데 우리는 이런데 뭐 일본 사람은 저런데 중국은 이런데 이렇게 사실은 일반화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렇다 이렇게 답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5천만 명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지겠습니까? 한국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 미국인 중에서 뭐 잘한 사람은 이렇고 못한 사람은 이렇고 나쁜 놈은 이렇고 사실은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나라 사람을 어떤 하나의 잣대로 보는 건 옳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일반화라는 걸 또 우리가 잘 유념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단일 관점도 사실 하나일 수 없는 거거든요. 단일 관점 본능, 그 다음에 비난 본능. 사람들은 비난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누구를 비난하고 정치가 잘못하고 언론이 뭐 썩어 문드러졌는지 요즘 언론 믿을 수 없다는 등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쪽을 비난하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책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구촌은 살만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경제적 그 단계에 따라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 또 이 책에서 또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아이를 많이 낳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문화가 우리 캐톨릭권, 라틴 아메리카의 캐톨릭권, 그 다음에 이슬람권, 이쪽이 사실은 애를 많이 낳는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의 저자에 의하면 그런 종교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애를 많이 낳고 서구 기독교 사회가 애를 적게 낳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를 적게 낳고 많이 낳고의 기준은 명확하게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가 사실은 여유가 있어서 환경이 좋아져서 아이들이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든다면 아프리카의 여성들도 아이를 적게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란 같은 데는 이미 2명 정도의 아이들을 낳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어려운 곳이 이제 더 많이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프리카의 아픈 애들한테 자꾸 식량을 보내지 말고 거기에 피임약 보내면 좋겠다라고 저는 의견 낸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이 책을 보고 바꾸게 됐어요. 결국은 그 아이들을 보살펴서 그 아이들이 죽지 않는다면 그 부모나 그 옆에 친척들은 아이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2명만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다면 5명을 낳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죽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2명만 낳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1명만 낳아도 되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를 적게 낳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상당한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 책을 선물했다고 그러고요. 많은 리더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이 책이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워낙 베스트셀러여가지고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